안녕하십니까. 7월 다섯째 주 더팁스 위클리 뉴스입니다. 이번 주도 숨이 턱 막힐 만큼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죠. 이러한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한미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팍팍한 살림살이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줬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역할을 어디까지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쟁도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주요 이슈들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국이 그야말로 끓는 가마솥입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전례 없는 폭염에 시민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고 경제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는 이 기록적인 폭염의 원인은 무엇이고 우리 삶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폭염 왜 이렇게 독하고 오래가는 걸까요? 원인은 한반도 상공을 거대한 냄비 뚜껑처럼 덮어버린 열돔 현상에 있습니다. 올해는 동쪽의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서쪽에서 넘어온 뜨겁고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2층을 이뤄 한반도를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이 두 개의 거대한 고기압이 지상의 뜨거운 공기를 가두고 이 열기가 상공에서 압축되면서 기온이 올라가는 건데요. 여기에 뜨거워진 한반도 주변의 바다가 계속해서 열과 수증기를 공급하면서 이 최악의 찜통을 데우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더위를 식혀줄 태풍 소식이 들려왔을 텐데요. 올해는 감감무소식입니다. 그 이유 역시 바로 이 강력한 고기압 때문입니다. 태풍은 보통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는데 올해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에 너무나 강력한 방어막을 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태풍이 북상하더라도 이 방어막에 막혀 한반도로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일본이나 중국으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죠. 일본이 우리와 달리 연일 태풍의 영향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에 에어컨은 생존 필수품이 됐습니다. 특히 노약자, 저소득층 등 기후 취약계층에게 에어컨 구비 여부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하지만 과도한 에어컨 사용은 전력 수요의 폭증으로 이어져 대규모 정전의 위험을 높이고 가계의 전기요금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또 폭염에 밥상 물가도 치솟고 있습니다. 강한 햇볕에 채소는 녹아내리고 과일은 타들어가면서 출하량이 급감했습니다.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29일 배추 소매 가격은 한 달 전보다 50% 올랐고 청상추 가격 역시 전월 대비 60% 상승했습니다. 과일 또한 가격이 급등하고 있죠. 가축들도 고온 스트레스로 사료 섭취가 줄고 질병에 취약해지면서 심하면 폐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우유, 계란, 육류 생산량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직결됩니다. 실제로 원유 공급이 줄어들면서 31일 기준으로 생크림 500ml 가격이 7,000원에서 3만 원까지 뛰었는데요. 그마저도 출하량에 제한이 걸렸습니다. 또 수온 상승을 견디지 못한 양식어류의 집단 폐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름철 이상기후로 인해 농축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기후플레이션이 고착화되고 있는데요.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31일 새벽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두고 한미 양국이 무역 협상에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성과는 미국의 상호관세 위협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당초 미국은 8월 1일부터 한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이보다 10%포인트 낮아진 15%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는 일본이나 EU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 역시 15%로 결정됐습니다. 기존 한미 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이 사라지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지만 관세 25%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게 정부와 업계의 평가입니다. 이번 합의에는 우리 측의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조선업에 1,500억 달러,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 분야에는 2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미국산 LNG 등 에너지 구매에는 1,000억 달러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향후 반도체, 의약품 등 다른 품목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에 대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우리 측은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 기준을 우리 기준과 동등하게 인정하는 등 일부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상으로 급한 불은 꺼졌지만 앞으로 우리 수출 기업의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30일 오전 기준으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 1차 신청률이 전국 평균 78%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지난 재난지원금 신청률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인데요. 지급과 동시에 사용도 빨라서 소비 쿠폰이 고물가 속 가계 부담을 덜고 소비 진작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주로 어디에 쿠폰을 사용했을까요? 카드사 초기 데이터에 따르면 음식점과 동네 마트, 정육점 등 식료품점, 그리고 병원과 약국 등에서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는 만큼 소비가 자연스럽게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으로 흘러 들어간 겁니다. 소비 쿠폰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포인트를 충전하신 분들은 가맹점에서 평소처럼 결제하면 자동으로 쿠폰 금액부터 차감됩니다. 결제 직후에는 카드사에서 사용 금액과 잔액을 문자로 바로 발송해 주어서 사용 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시군구 내에 있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게인데요. 매장 입구에 붙어 있는 소비 쿠폰 가맹점 스티커를 확인하시면 편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9월 12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사용 마감 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소멸되니 잊지 말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4일부터 닷새 동안 무력 충돌한 태국과 캄보디아가 미국 등의 중재로 일단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1000년 넘게 이어진 깊은 역사적 앙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악연은 15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태국의 아유타야 왕국이 동남아시아의 강국이던 캄보디아 크메르 제국을 멸망시키면서 갈등이 시작됐는데요. 이후 태국은 캄보디아를 여러 차례 침공했고 문화재를 약탈하며 오랫동안 지배했습니다. 이 시기의 아픈 기억은 지금도 캄보디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죠. 현대에 들어와 두 나라의 갈등을 다시 불러일으킨 건 프랑스였습니다. 캄보디아가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시절 프랑스가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국경선이 문제가 됐는데요. 특히 이 국경지대에 위치한 고대 사원 프레아 비에아르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오랜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이 사원이 캄보디아에 귀속된다고 판결했지만 태국은 여전히 이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국 정치권의 이해관계까지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태국 내에서는 카지노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간 태국인들은 국경 근처에 있는 캄보디아의 카지노를 찾았는데요. 태국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캄보디아의 주요 수입원인 카지노 산업에 타격을 주자 캄보디아는 이에 맞서 태국 총리와의 통화 내용을 폭로하며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미국의 개입으로 일단 무력 충돌은 멈췄지만 역사적 앙금과 식민주의의 상처, 여기에 현대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얽히면서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은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동남아의 화약고로 남아 있습니다. 또 지구촌 곳곳에서는 여전히 총성이 멈추지 않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이란, 팔레스타인, 인도와 파키스탄 간 갈등이 대표적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AI가 생성한 금발 모델의 광고가 보급 8월 후 인쇄판에 실렸습니다. 글로벌 패션 브랜드 게스의 광고인데요. 한쪽 구석에는 작은 글씨로 AI 모델이라는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이 광고가 공개되자 패션계는 혁신이 아닌 값싼 꼼수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려는 시도가 인간 모델과 사진작가, 스타일리스트들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죠. 또한 AI가 아름다움을 정의하는 주체가 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이어집니다. 한 문화평론가는 AI는 결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결함 없는 이미지를 학습하고 생성한다면서 이는 결국 비현실적인 미의 기준을 부추겨 젊은 세대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한 주는 폭염과 물가 상승, 국제 분쟁 등 유난히 무겁고 힘든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미소 짓게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충북 괴산 소방서가 지난 11일 물에 빠진 남성을 구조한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무디크 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무디크 씨는 지난달 6일 4m 아래 강물에 빠진 남성을 구조한 뒤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신속한 응급처치로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난 2월 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지게차에 묶여 학대를 당한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줬죠. 이는 우리 사회 일각에 남아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인권 감수성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무디크 씨의 용기 있는 행동은 국적을 넘어선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따뜻한 마음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더 많이 품어서 누구나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팁스 위클리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